호텔 신라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대에 큰 힘을 받고 있죠.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호텔 신라는 화려한 봄날을 다시 맞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기에는 중국의 면세점 굴기가 너무 강대한 적으로 보입니다. 호텔 신라 하면 사실 이부진 사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부진 사장은 리틀 이건이라고 불리는 경영 능력에다가 또 최근에는 막대한 재산까지 상속받았습니다. 이 이부진 사장은 호텔 신라를 과연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은 호텔 신라에 과연 만족할까요? 면세점 사업이 코로나19 이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너무 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면세점 기업 CDFG는 연매출 기준으로 2019년까지만 해도 4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단숨에 1위로 뛰었어요. 그 어떤 세계 시장을 보더라도 4위 기업이 단숨에 1년 만에 1위로 도약하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중국의 면세점 굴기가 그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 호텔 신라는 면세점 3위를 지켜냈습니다. 1위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 호텔 신라의 세계적인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내 면세점들을 찾아줬던 중국 따이공들의 위력에 힘입은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의 면세점 굴기가 이 따이공들의 위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당 그 국민소득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면세점 굴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국인 면세가 가능한 하이난 면세점의 면세 한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난 면세점의 1인당 면세 한도는 2016년에 8,000위안이었는데 그 해에 16,000위안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16,000위안에서 30,000위안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30,000위안에서 100,000위안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지금 1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중국에서 이러한 변화는 따이공들의 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이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이 루트가 따이공들을 통한 것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이난 국내 면세점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이 국내 면세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나 최근 중국인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살피면 따이공들에게는 굉장히 이 중국의 면세점 굴기가 오히려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이공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면세점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나마 한국 면세점이 중국 면세점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바잉 파워, 브랜드 파워 같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 두 나라 인터넷 면세점의 주요 인기 화장품 면세 가격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국산 화장품은 약 11%, 수입 화장품은 약 21% 저렴합니다. 아직 이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19년만 해도 두 나라의 가격 차이는 국산 화장품이 약 37% 그리고 수입 화장품이 약 24%였습니다. 37%가 11%로 24%가 21%로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브랜드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면세점들이 따이공들에 너무 의존해왔던 반작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어요.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일인데 루이비통이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겠다라는 걸 밝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급화 전략을 펴야 되는데 한국 시내 면세점에 입점하는 게 그 고급화 브랜드 고급화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쪽에서는 이 브랜드 고급화 전략은 핑계고 루이비통이 이 면세점 전략을 한국 면세점에서 중국 면세점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비통이 이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한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데가 이 중국 공항 면세점들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나라 면세점으로서는 참 곤란한 얘기죠. 물론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이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여전히 중국 면세점보다 가격 경쟁력, 바잉 파워, 브랜드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더 우수한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종료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심지어 이부진 사장은 이미 한 차례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사장을 직접 설득해서
호텔 신라의 시내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입점시킨 그런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부진 사장은 호텔 신라가 아직까지 이 중국 면세점들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더 우위가 있는 이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다지 장밋빛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 면세점 사업, 그리고 이 면세점 매출이 전체 매출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호텔 신라. 과연 이부진 사장이 이 본인의 경영의 꿈을 이 호텔 신라로 끝내려 할까요? 이부진 사장은 2010년 에버랜드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전무의 몸으로 내가 2020년까지 에버랜드의 매출을 4배를 늘리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에버랜드는 지금 그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지금의 삼성물산 같은 이 삼성그룹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또 2015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는 이거 성공하면 공은 직원들한테 돌리고 실패하면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 굉장히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호텔 신라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로는 무려 7년 동안 삼성그룹 오너 일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주주총회 할 때마다 직접 나서서 의사봉을 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해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이부진 사장이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호텔 신라 하나만을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를 넘어선 이 삼성그룹에서 이부진 사장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삼성그룹에서 중책을 맡아서 오빠인 이재용 부회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 아니면 이 호텔 신라만 가지고 독립을 할까? 아니면 또 이 호텔 신라라는 걸 발판을 삼아서 이부진만의 그룹을 만들어 나갈까? 여기서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 여성들의 역사입니다. 이 협의의 삼성그룹 오너 일가 말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로부터 내려오는 범삼성가의 여성들 이야기죠. 범삼성가는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유교적 그 장자상속제에 찌들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가들과 다르게 굉장히 딸들을 잘 대우해주는 재벌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병철 창업주한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인 이수키 씨는 범 LG가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 딸 이순희 씨와 이덕희 씨는 경영에 그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 딸과 막내 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첫째 딸이 누구냐? 바로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이인희 고문에게 당시 삼성그룹의 제지 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전주제지를 물려줬어요. 이인희 고문은 바로 이 전주제지를 받아서 이걸 한솔제지로 이름을 바꾸고 한솔그룹으로까지 키워냈죠. 한솔그룹은 제지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뭐 통신사업,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우리 핸드폰 쓰던 것 중에 018이 있었잖아요. 그 018이 바로 이 한솔그룹에서 하던 통신업체였죠. 이 이인희 고문의 경영 능력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사실 아들들이 속 썩여서 이 이병철 회장이 후계를 누구로 할까 골치가 아플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인희가 남자였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하고 바로 그룹을 맡겼을 텐데 너무 아쉽다. 현재 한솔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 이인희 고문의 아들들,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 조동만 한솔 아이솔글로브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이분들이 이 이인희 고문을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고문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내딸 이명희 회장이야 이제는 사실 언니보다 첫째 언니보다 더 유명하죠. 원래 이 이명희 회장은 경영에 뜻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이 막내딸한테 야 이제는 여자들도 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그룹의 이 백화점 사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명희 회장은 천재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이 백화점 사업을 신세계 그룹으로 키워냈죠. 현재 이 신세계 그룹은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유일하게 순수 유통기업으로 소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이명희 회장도 카리스마의 대명사로 통하죠. 대표적인 일화로 이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 전 부인인 고현정 씨와 이혼한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하면서 용산에서 양재까지 뛰어서 출근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죽음 이후에 유산 문제는 이제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대신 이제 삼성 SDS,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지분은 법정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상속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삼성생명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종의 합의란 결국은 나중에 계열 분리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부진 사장은 그들만의 그룹을 만들었던 이 고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영 경험,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삼성가 여성 경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부진 사장 개인의 능력과 어떤 성격, 이런 걸 볼 때 사실 이부진 사장이 자신만의 그룹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부진 사장을 보고 있으면 그 자신만의 그룹에 호텔 신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도 않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부진 사장의 고종사촌들, 이명희 회장의 자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그 다음에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끊임없이 경영분리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이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의 역할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는 그룹입니다. 신세계라는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이 정용진 사장은 이마트, 이 유통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정유경 총괄 사장은 백화점, 면세점 이쪽 사업을 총괄하고 있죠. 이 분리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에는 광주 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을 이마트에 넘기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이부진 사장이 고종사촌 동생인 정유경 총괄 사장과 겹쳐 보이기도 해요. 이부진 사장이 먼저 호텔 신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반석 위에 올라간 호텔 신라를 기반으로 여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쳐서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중책을 맡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책을 기반으로 이부진만의 그룹을 만들어 나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부진 사장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부진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대한민국 경영사의 이름을 장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옵니다.